밤 저는 평생을 바쳐 모신 임금을 제 손으로 베어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숨결이 바로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반역의 명이 꽂혀 있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칼이었지만 제 손에는 이미 왕을 죽이라는 밀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들킬 것 같던 궁궐의 밤.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제 발밑에는 충성과 배신의 경계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충신으로 죽을 것인가, 역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된 데에는 제 목숨보다 더 무거운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없었습니다. 궁 안의 횃불만이 숨쉬듯 흔들렸죠. 저는 내금이 소속 임금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밀서가 전달됐습니다. 열면 목숨을 잃는다. 그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었습니다. 열지 않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밀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자정, 왕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서. 28살, 내금위에 들어온 지 5년째입니다. 내금이란 임금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최정의 무사들입니다. 궁궐 안팎을 순찰하고 임금의 침전을 지키며 어가 행차 시 호위를 맡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임금께 칼끝 하나 닿으면 그 즉시 목이 달아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검을 갈고 순찰을 돌고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심해야 할 대상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밀서. 누가 보낸 것인지도 모를 죽음의 명령서. 이 밀서를 받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금이 중 누군가가 임금을 배신했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밀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자정, 왕은 살아서는 안 된다. 왕은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곧 누군가 왕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오늘 자정.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4시간 후면 자정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이걸 보낸 걸까? 왜 나한테 보낸 걸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암살에 가담하길 바라는 것. 둘째, 저를 시험하는 것. 어느 쪽이든 잘못 행동하면 죽습니다. 만약 이게 시험이라면 밀서를 숨기는 순간 저는 역적이 됩니다. 만약 이게 진짜 명령이라면 밀서를 보고하는 순간 저는 배신자가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제 목숨은 끝입니다. 밀서를 품에 넣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궁궐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관들이 오가고 궁녀들이 수군거리는데 오늘은 유난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내금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임금의 침전 쪽으로 향했습니다. 침전 앞에 서야 할 경비 내금이 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동료 내금이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서, 왜 여기 있나? 순찰 중입니다. 이 시각에? 예. 박진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듯한 눈빛.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도 밀서를 받았을지 모른다고. 진우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뭔가 이상하지 않나? 뭐가? 궁궐이 너무 조용해. 박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박진우가 등을 돌렸습니다. 너나 순찰이나 잘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박진우의 반응이 이상해. 평소라면 함께 확인하자고 했을 텐데. 의심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진우도 밀서를 받은 걸까? 아니면 박진우가 밀서를 보낸 사람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임금의 침전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보고하는 순간 저는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품 안의 밀서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게 시험이라면 임금께 보고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게 진짜 암살 계획이라면 보고하는 순간 저도 위험해. 그때 침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임금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내금이 강민서입니다. 무슨 일이냐? 순찰 중이옵니다. 그렇다면 물러가라. 예. 저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침전에서 멀어지지 못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 위험하다. 4시간 후면 누군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침전에서 물러나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내금이가 보였습니다. 최재훈. 그도 침전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최재훈도 뭔가 알고 있다. 내금이는 총 20명. 그중 몇 명이나 밀서를 받았을까? 혹은 몇 명이나 암살에 가담할까? 저는 품에서 밀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자정, 왕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순간 밀서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숨겨진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됐다. 거부하면 너도 죽는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암살에 가담하지 않으면 저도 죽는다는 뜻. 하지만 가담하면 저는 역적이 됩니다. 자정까지 3시간 반.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임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제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날 밤 임금은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임금의 침전 앞 경비를 서게 되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 다른 내금이가 물러가고 제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침전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임금께서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금이 강민서입니다. 들어오너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드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궁이 조용하구나. 예, 전하. 너도 느끼느냐? 예. 임금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상하구나. 바람 한 점 없는 밤은 불길한 법인데.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겨우 17. 왕관이 버거워 보일 만큼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곧았습니다. 강민서. 예, 전하. 짐이 왕이 된 지 이제 1년이 되었구나. 그러하옵니다. 그 1년 동안 너는 한 번도 짐을 떠난 적이 없었지. 임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라 생각한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숨이 막히도록 저를 짓눌렀습니다. 전하, 왜 그러느냐? 얼굴이 좋지 않구나. 아니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임금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지금 밀서를 보여드려야 할까? 하지만 품 안의 밀서는 뜨겁기만 했습니다. 뒷면의 협박 문구. 거부하면 너도 죽는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구하려다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침전에서 나와 다시 밀서를 꺼냈습니다. 촛불 아래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밀서 아래쪽에
작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수. 한 글자. 이 인장을 아는 사람은 궁 안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수양대군 측근의 인장.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양대군. 임금의 숙부. 선왕의 동생.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 그가 이 밀서를 보냈다는 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획된 정변. 이미 궁 안은 피를 부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밤 11시. 자정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궁궐을 순찰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대전 쪽 횃불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껐습니다. 둘째, 후원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 시각에 후원에 있을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내금이들이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경비를 서야 할 곳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후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3명의 내금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박진우, 최재훈, 그리고 이한석. 셋이 무언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자정에 시작한다. 박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전 경비는 이미 빼놨다. 강민서 혼자 있을 것이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강민서는 어떻게 하지? 최재훈이 물었습니다. 밀서 보냈다. 받았을까? 받았을 것이다. 거부하면 같이 처리한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딱! 작은 소리였지만 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궁궐담을 타고 넘어 다른 전각으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궁 안에는 왕이 2명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대전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 횃불을 든 무사들과 그 가운데 한 사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양대군, 임금의 숙부, 권력의 실세. 그가 이 밤에 대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수양대군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작하라. 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각자 맡은 곳으로 수양대군은 천천히 침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임금이 계신 곳으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밤의 진짜 목적이 임금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양대군은 왕위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밀서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편인지, 누가 임금에게 충성하는지 가려내기 위한.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자로. 자정이 되면 저도 제거 대상입니다. 임금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제 목숨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이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적으로 분류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하나. 임금을 지키다 죽는 것. 아니면 기적을 만드는 것.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밀서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밀서 2224분. 수양대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숨어 있었습니다. 침전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그때 제 발밑에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돌멩이. 아니, 돌에 감긴 종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던진 것입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또 밀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금이 강민서에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임금이 아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왕의 그림자를 제거하라. 그림자? 무슨 뜻입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궁 안에는 왕이 2명이라는 사실을요. 왕의 그림자. 이 말의 뜻은 하나. 대역. 임금을 대신하는 사람. 역사 기록에는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암살 위협이 극심하던 시기 대역이 존재했다는 정황은 여러 사초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 왕일수록 반역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쉬웠고 그럴 때마다 궁에서는 은밀히 대역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왕을 살리기 위해 가짜 왕이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침전을 받습니다. 그럼 저 안에 계신 분이 진짜 임금이신가? 아니면 대역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밀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왕의 그림자를 제거하라. 이 말은 곧 대역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왜 대역을 죽이라는 겁니까? 밀서 뒷면에 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진짜 왕은 별궁에 있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진짜 왕이 나타난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수양대군의 계획이 첫째, 대역을 침전해 두고 진짜 임금은 별궁에 숨긴다. 둘째, 대역이 암살당하면 세상은 임금이 죽었다고 알게 된다. 셋째, 혼란 속에서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한다. 넷째, 하지만 진짜 임금은 살아있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며 다시 등장한다. 아니 잠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임금이 살아있으면 수양대군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별궁에 있는 진짜 임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진짜 계획은 이렇습니다. 1단계. 침전의 대역을 암살한다. 2단계. 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진다. 3단계. 혼란 속에서 수양대군이 임시로 왕위를 차지한다. 4단계. 그 틈에 별궁의 진짜 임금을 은밀히 제거한다. 5단계. 임금께서 돌아가셨다고 공식 발표하고 수양대군이 정식으로 즉위한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대역이 죽으면 모두가 임금이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임금을 죽이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밀서를 받습니다. 왕의 그림자를 제거하라. 이건 제게 대역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대역을 죽이는 순간 저는 역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저도 제거될 것입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침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계신 분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강민서냐? 예, 전하. 저는 그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얼굴, 목소리, 눈빛 모두 임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미세한 차이, 손의 움직임, 말투의 끝, 앉는 자세. 이분은 대역입니다. 무슨 일이냐? 전하.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분께 말씀드려야 할까? 당신은 대역이고 오늘 밤 죽을 운명이라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역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서. 예. 나는 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엇을 아신다는 것이옵니까?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대역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하. 놀랄 것 없다. 대역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그림자였다. 왕과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로 태어나 평생 왕을 대신해 위험을 짊어졌다. 대역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다. 진짜 전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를 지킬 필요 없다. 대역이 저를 봤습니다. 진짜 전하를 지켜라. 그것이 내 임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나는 왕이 아니다. 하지만 왕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 무기 소리,
칼을 뽑는 소리. 대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침전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 최재훈, 이한석. 3명의 내금이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강민서, 밀서를 받았을 텐데 왜 아직도 서 있나? 비켜라. 우리가 할 일을 하게. 저는 대역 앞에 섰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안 됩니다. 박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왜 목숨을 꺼나? 저는 칼을 겨눴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제가 지켜야 할 뿐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대역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민서. 예. 진짜 전하는 별궁 서쪽 편전에 계신다. 달려가라. 하지만 제가 죽여야 했던 사람은 가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역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박진우, 최재훈, 이한석. 3명의 내금이가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강민서.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비켜라.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왕이 아니다. 가짜든 진짜든 제가 지켜야 할 뿐입니다. 박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충성스럽긴 하구나. 하지만 쓸데없는 충성이다. 3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부딪혔습니다. 챙!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둘을 막으면 에워쌌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어깨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역이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 대역이 외쳤습니다. 3명의 내금이가 멈칫했습니다. 대역이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강민서, 물러서라. 전하! 나는 어차피 오늘 죽을 운명이었다. 대역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대역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사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삶도 없이 오직 왕을 위해 존재했던 사람. 전하, 가거라, 강민서. 대역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짜 전하를 지켜라. 하지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명이다. 대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지만 왕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박진우가 칼을 들었습니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끝이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역께서 저를 밀쳐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전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발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역의 마지막 말. 진짜 전하는 별궁 서쪽 편전에 계신다. 달려가라. 눈물을 흘리며 뛰었습니다. 별궁. 궁궐 서쪽 끝에 있는 작은 전각입니다. 평소엔 사용하지 않는 곳. 그곳에 진짜 임금이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별궁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도 내금이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발밑에 또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돌에 감긴 종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또 밀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금이 강민서에게 진짜 왕을 없애라. 심장이 멎었습니다. 대역은 미끼였다. 진짜 목표는 별궁에 있다. 자정 전에 끝내라.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밀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짜 왕을 없애라. 이건 명백한 암살 명령입니다. 더 이상 시험도 함정도 아닙니다. 진짜 임금을 죽이라는 직접적인 명령. 뒷면을 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거부하면 네 가족도 죽는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가족,
어머니와 여동생, 한양 변두리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들이 제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의 목소리.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더 어리고 더 떨리는 목소리. 내금이 강민서입니다. 강민서.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7살. 침전에서 봤던 대역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순수하고 더 두려워하는 눈빛. 진짜 임금이었습니다. 전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전하, 위험하십니다.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 임금께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짐도 알고 있다. 오늘 밤 누군가 짐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디로 피하겠느냐? 궁안 어디든 안전하지 않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하, 숨으십시오. 저는 임금을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칼을 뽑고 문 앞에 섰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제가 예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도, 최재훈도, 이한석도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도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노인, 궁중의관 복장을 한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의 정몽주. 어이라니. 어찌 이 밤에 이곳에 계십니까? 내가 보낸 것이다.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인장. 수. 제가 본 그 인장. 당신이 밀서를 보낸 사람입니까? 그렇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인장. 훔친 것이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수양대군을 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칼을 겨눴습니다. 노인이 임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오랜만입니다. 정몽주. 네가 배신자였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양대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사람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의 사람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왕대비, 선왕의 어머니, 현 임금의 할머니, 궁궐의 최고 어른, 대왕대비마마께서 어찌하여 손자를 죽이려 하십니까? 노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바꾸려는 것입니다. 바꾸다니요? 이 나라의 왕을. 저는 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칼을 든 채 노인을 노려봤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손자를 죽이려 하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칼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진정하게. 노인이 품에서 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인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 처음 밀서에서 봤던 그 인장.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글자 획의 굵기, 인장의 테두리. 이건 수양대군의 인장이 아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비슷하게 만든 것이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수양대군의 인장을 흉내 내셨습니까? 수양대군을 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 왕이 죽으면 모든 죄는 수양대군에게 넘어간다. 밀서에 찍힌 인장이 수양대군의 것이니까. 그럼 진짜 인장은 누구 것입니까? 노인이 다른 인장을 꺼냈습니다. 윤. 한 글자.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씨. 그렇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평 윤씨. 대왕대비마마의 본가. 파평 윤씨. 왕실에 외쳐.
대왕 대비마마께서 시집 오시기 전에 집안, 왕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 왜 외가에서 왕을 해치려 하십니까? 해치려는 게 아니라 바꾸려는 것이다. 바꾼다니요? 노인이 임금을 받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께서 창백한 얼굴로 노인을 보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하십니다. 임금께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7의 어린 나이, 정치 경험도 없고 신하들을 다룰 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것이냐? 제가 소리쳤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나은 왕으로. 무슨 뜻입니까?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는 전하를 폐위시키고 전하의 동생을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동생이라니. 전하의 이복 동생, 영흥대군 말입니다. 임금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흥이를. 영흥대군. 임금의 이복 동생. 겨우 15살. 영흥대군은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총명하고 대왕 대비마마의 가르침을 잘 따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파평 윤 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없애고 조종하기 쉬운 왕을 세우려는 겁니까? 조종이 아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필이다. 어린 왕을 잘 보필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거짓말입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그건 권력을 주려는 외척의 야욕일 뿐입니다. 노인이 저를 차갑게 봤습니다. 젊은 내금이가 정치를 뭘 알겠나. 권력이 필요한 이유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그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으십니다. 저는 칼을 겨눴습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시면 베겠습니다. 나를 베어봐야 소용없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이미 계획은 시작됐다. 침전의 대역은 죽었고 곧 전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대왕 대비마마께서 영흥대군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전하를 죽이지 않고서야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간단하다. 노인이 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전하께서는 깊은 잠에 드신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신다. 그 상태로 궁 밖으로 모셔내어 멀리 유배 보내는 것이지. 임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짐은 평생 갇혀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아니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안히 사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죽이는 게 아니고 뭐냐?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무사들. 그리고 그 앞에 선 한 사람. 대왕 대비마마. 저는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께서도 놀라 몸을 굽히셨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대왕 대비께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백발의 노구.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어예 정몽주. 예, 마마. 잘했다. 대왕 대비께서 임금을 보셨습니다. 효령아. 임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할마마마. 네가 왕이 되어 1년이 지났구나. 예.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임금께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신하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간신들은 내 주변을 맴돈다. 대왕 대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것이 왕의 모습이냐? 임금께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할마마마께서는 진짜로 손자를 버리시려 합니다. 효령아. 대왕 대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좋은 아이다. 착하고 순수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왕이 될 수 없다. 왕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왕 대비께서 어의 정몽주를 보셨습니다. 약을 드려라. 예, 마마.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칼을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무사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강민서.
임금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임금 앞에 섰습니다. 약병을 열었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임금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약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역적을 잡아라. 칼 부딪히는 소리, 발소리,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왕대비께서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침전에서 대역을 죽였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대왕대비의 무사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네가 왜?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민서, 미안하다. 나는 수양대군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진짜 왕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의 진짜 전쟁은 수양대군 왕이 아니라 외척 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수양대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조선의 주인이 바뀐다는 걸요. 궁 안에서 칼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함성이 커졌습니다. 역적을 잡아라. 전하를 지켜라. 칼 부딪히는 소리가 궁 전체를 울렸습니다. 박진우가 피를 흘리며 대왕대비의 무사 둘을 쓰러뜨렸습니다. 강민서.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일어나. 왕을 지켜야 한다. 저를 붙잡고 있던 무사들이 박진우를 막으려 달려갔습니다. 저는 풀려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었습니다. 임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의 정몽주가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쳤습니다. 짝!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약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감히 대왕대비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내금이 강민서를 당장 잡아라.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왕대비마마. 낮고 묵직한 목소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양대군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수십 명의 무사들. 모두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대왕대비께서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수양. 마마. 수양대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시옵소서. 네가 감히 이곳에 어찌 온 것이냐. 마마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으러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린 왕을 폐위시키고 꼭두각시를 세우려 하시니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신하의 자격입니다. 수양대군이 임금을 봤습니다. 전하, 소신이 늦었습니다. 임금께서 놀란 눈으로 수양대군을 보셨습니다. 숙부, 전하를 지키러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수양, 대왕대비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압니다. 수양대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역사는 이 밤을 계유정난이라 부를 것입니다. 반역의 밤, 피의 밤. 하지만 수양대군이 대왕대비를 봤습니다. 진짜 반역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왕을 폐위시키려 한 외척입니까? 아니면 왕을 지키려는 신하입니까? 대왕대비께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마께서는 권력을 주려 하셨습니다. 파평 윤씨의 손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수양대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 외척의 세력을 끊겠습니다. 계유정난, 실록에 기록된 그 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대왕대비의 무사들과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 앞에 칼을 든 채 누구를 지켜야 하나? 대왕대비마마인가? 왕실의 최고 어른. 하지만 손자를 폐위시키려 한 분. 아니면 수양대군인가? 반역자라 불릴 사람. 하지만 왕을 지키려는 사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거스를 것인가? 그때 임금께서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강민서. 예, 전하. 왜 손이 이렇게 떨리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임금을 봤습니다. 17살. 아직 어린 얼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 하지만 그 눈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믿음. 저를 믿고 있는 눈빛.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제가 말했습니다. 예. 소신은 내금위입니다. 알고 있다. 내금위의 임무는 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는 칼을 들었습니다. 대왕 대비를 향해 소신은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대왕 대비께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네가 감히. 마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소신의 충성은 왕에게 있습니다. 권력에도 외척에도 누구에게도 아닌 저는 임금을 받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임금께서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강민서.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서 내금위. 예. 잘 선택했다. 수양대군이 대왕대비를 받습니다. 마마, 물러나십시오.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수양대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들었습니다. 피를 부를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임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임금께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할마마마. 효령. 할마마마께서 짐을 왕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짐은 선왕께서 정하신 왕입니다. 할마마마께서도 수양대군께서도 그 누구도 짐의 자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왕대비께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밤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임금께서 대왕대비를 받습니다. 할마마마께서는 물러나시고 짐이 왕다운 왕이 되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왕대비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좋다. 마마. 어의 정몽주가 놀랐습니다. 물러간다. 대왕대비께서 문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효령아. 예, 할마마마.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대왕대비께서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때는 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대왕대비께서 떠나셨습니다. 무사들도 함께. 별궁에는 임금과 수양대군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일어나십시오, 숙부. 오늘 밤 소신이 전하를 지킨 것은 충성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럼 야망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신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전하를 해치면 소신은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를 지켰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숙부. 전하께서 스스로 물러나실 때까지 소신은 기다리겠습니다. 수양대군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오면 소신이 왕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의 반역이 아니라 그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살리면 반역자, 죽이면 충신이 되는 밤이 정말 존재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죽은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떠난 후 별궁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임금께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서. 예, 전하. 오늘 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러하옵니다. 임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짐을 지켰다. 소신의 임무였습니다. 아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가 짐을 지킨 건 임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전하. 고맙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온몸에 피를 묻히고. 전하! 박진우, 무슨 일이냐? 침전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대역이냐? 아닙니다. 박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예 정몽주입니다. 정몽주가? 저는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대왕대비마마께서 떠나신 후 최재훈과 이한석이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정몽주는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대왕대비께서 물러나시며 증거를 없앤 것입니다. 정몽주를 제거하여 오늘 밤 일을 아는 사람을 줄인 것. 그럼 대역은 살아계십니다. 뭐라고?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구했습니다. 최재훈 일당이 칼을 겨누기 전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밤. 예.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왕도, 대역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내린 자의 사람, 어예 정몽주였습니다. 역사는 이날 밤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혔습니다. 2년 후 궁궐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여전히 왕좌에 계셨지만 실권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하나둘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채워졌고 임금의 명령은 수양대군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금위로 임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강민서. 예, 전하. 짐이 왕답게 보이느냐? 전하. 솔직히 말해보아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9이 된 임금. 하지만 여전히 어려 보였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짐도 안다. 임금께서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짐은 왕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2년 전 그날 밤 내가 짐을 지켜줬을 때 짐은 생각했다. 임금께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이제 짐이 진짜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은 할 수 없었다. 그해 겨울 임금께서는 왕위에서 물러나셨습니다. 대전에 모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임금께서 아니, 이제는 상왕이 되신 분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은 왕위를 숫붙게 물려드리고자 한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아니다. 임금께서 상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숙부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 분이시다. 짐은 부족하였다. 그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 역사가 그렇게 부를 이름. 즉위식이 끝나고 저는 상왕을 모시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유배지. 아니, 상왕께서 머무실 곳. 단종. 역사가 그렇게 부를 불행한 왕의 이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제가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영월로 가는 길. 상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서. 예, 상감마마. 너는 후회하지 않느냐? 무엇을 말씀이옵니까? 2년 전 그날 밤 짐을 지킨 것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날 밤 소신은 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결국 왕위를 잃었지 않느냐. 그래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옳은 일이라. 상왕께서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강민서. 예. 역사는 짐을 어떻게 기록할까? 무능한 왕? 왕위를 빼앗긴 어린아이? 아니면 상왕께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불쌍한 희생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조는 피로 왕이 되었다. 세조 즉위 후 조정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단종을 지지했던 대신들,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충신들 모두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내금위로서, 세조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강민서.
어느 날 세조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예, 전하. 너는 2년 전 그날 밤 나를 지켰지. 예. 그때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역적이 되었을 것이다. 세조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킨 사람이 왕이 되었고 제가 지키려 했던 왕은 유배지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셨으니까요. 그날 밤 살아남아서는 안 될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세조 즉위 후 조정은 공신들로 채워졌습니다. 수양대군을 도운 사람들, 그들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정난공신, 역사에 기록될 이름. 하지만 저는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강민서. 어느 날 세조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전하. 너를 공신으로 책봉하겠다. 아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소신은 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나를 지키지 않았느냐? 전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신은 단종 전하를 지켰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전하께 왕위를 드린 것일 뿐입니다. 세조께서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 감사하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신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역적도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한 사육신들은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세조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요. 그저 기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영월로 갔습니다. 단종께서 유배되신 곳, 그리고 마지막을 맞으신 곳,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무덤이 보이는 곳에 매일 아침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전하,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소신이 전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궁녀가 찾아왔습니다. 단종을 모셨던 분이었습니다. 강민서 나으리, 편히 부르십시오. 전하께서 마지막까지 나으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민서가 있었다면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나으리, 궁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하를 지키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날 밤 나으리께서 안 계셨다면 전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궁녀가 울었습니다. 2년이라도 더 살 수 있었던 건 나으리 덕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2년이 전하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밤이 되면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대역을 지키지 않고 도망쳤다면, 진짜 임금을 찾지 않고 숨어 있었다면, 아니면 처음부터 밀서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내린 선택 하나가 조선의 왕을 바꾸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된 것, 단종이 왕위를 잃은 것,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이 제가 그날 밤 임금을 지키기로 선택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면 대왕 대비의 계획대로 임금은 폐위되고 영흥대군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금을 지켰고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기록했지만 제 선택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그날 밤의 꿈을 별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던 17살 임금. 강민서, 왜 손이 이렇게 떨리느냐? 전하, 무섭구나. 소신이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그 아이의 얼굴이 또렷이 보입니다. 아직 왕관이 무거워 고개를 떨구던 그 아이. 어린 얼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 하지만 저를 믿어주던 눈빛.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소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람 소리만 창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꿈에서 그 아이를 봅니다. 세조 제위 13년. 저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궁을 보기 위해 대궐 밖에서 멀리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 안에서 일어났을까?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저 안에서 이루어졌을까? 강민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진우였습니다. 오랜만이요. 그러게 말이요. 둘은 잠시 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건가?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겠소?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 족하겠지.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내금이었던 사람, 계유정난의 밤을 겪은 사람. 하지만 역사책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습니다. 공신록에도 역적의 명단에도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했습니다. 왕을 지키기로.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선택 하나가 조선의 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단종 전하. 17의 왕이 되어 19의 왕위를 이루신 분. 제가 지키려 했던 왕.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한 왕. 세조 전하. 피로 왕위에 오른 분. 제 선택이 결과적으로 왕위를 드린 분. 하지만 제가 지키려 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계유정난, 세조 즉위, 단종 폐위. 하지만 그 기록 사이사이 적히지 않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선택.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꿈에서 그 아이를 봅니다. 왕관이 무거워 고개를 떨구던 그 아이를. 강민서, 왜 손이 떨리느냐? 묻던 그 아이를. 그리고 저는 꿈에서 대답합니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소신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유정난과 세조즉위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에는 항상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으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